첫 끼로 바로 채소과일, 그것도 원물로 먹지 말고 주스 형태로 한번 먹어봐라. 과일의 과당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과일의 과당은 죄가 없다. 저는 제 환자들은 무조건 부터 끊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1, 2, 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 유지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공복 상태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예 아침 먹지 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약사님이 아침 먹지 말래서 저 안 먹고 있는데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게 몸에는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예를 들면 오늘 촬영을 오는데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을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침부터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헐적 단식 16대 8, 20대 4의 원칙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물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간헐적 단식하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또 어그로 끌고 근감소실증 갖고 온다, 아침 굶으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삼시세끼 논리거든요. 뇌는 일정한 규칙적으로 식사 공급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포도당 에너지 공급원이 들어와야 우리 몸이 균형이 맞춰서 인슐린이 잘 이 조화가 맞아서 폭식을 안 하게 된다. 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죠. 첫 끼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챙겨 먹고 살아왔느냐. 이거는 몇백 년도 안 돼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복을 최소 유지해주는 시간은 여러분이 수면 시간만이라도 유지를 하는 패턴은 가져줘라. 8시간, 그쵸? 그럼 여기에 내가 조금 더 굳이 오늘은 안 먹어도 컨디션이 괜찮아 생각하면 4시간에서 6시간만 더해지면 그게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나는 뭘 먹어야겠어 한다면 그 첫 끼로 바로 채소과일, 그것도 원물로 먹지 말고 주스 형태로 한번 먹어봐라. 왜? 소화흡수 형태가 가장 빠르고 에너지가 덜 들고, 그 대신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밤새 소화, 섭취, 동화했던 그 애들을 배출해내줄 수 있는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왜? 당 공급도 하니까. 과일의 과당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공급이 주어졌을 때 과당은 아주 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탕이 문제인 거죠. 인공과당, 액상과당이 문제인 거지 과일의 과당은 죄가 없다. 그래서 첫 끼를 내가 무조건 굶어야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면 지속된다고 보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그래서 어떤 날은 먹어도 되고, 아침에 채소과일, 까주스, 깨주스를 매일 먹어야 되는 상태는 내 몸이 아팠고 지금도 뭔가 회복 중이고 할 때는 매일 먹어야죠. 저조차도 저는 지금은 매일 먹어야 돼, 그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집에서 누가 해주면 먹으면 좋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그 루틴을 만드셔도 좋은 건데, 내가 어떤 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게 생긴 게 영양제 아닙니까? 매일 먹어야 돼. 유산균 몇 억 마리는 매일 먹어야 돼. 오마유,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여기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다!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까지 먹고 생강 진저샷까지 챙겨 먹고, 그걸 어떻게 다 소화 흡수합니까? 여기다 또 그날 기분 좋다고 케이크 먹고 믹스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서 쫄쫄쫄 굶으려고 하지 말고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되, 아침에는 뭔가 먹은다면 이 첫 끼로는 주스를 드셔봐라. 그게 가장 내 몸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를 만드는 몸의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핵심 장기를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죠. 물론 어떠한 장기가 약화돼도 다 전체 유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참 인체가 신기한 게, 폐도 2개가 있고 콩팥도 2개가 있고, 그 이유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간을 갖다가 돕거든요. 결국에는 이 간이 첫 번째 모든 해독의 열쇠입니다. 피도 결국에는 순환을 간을 통해서 해서 깨끗한 피를 심장을 통해서 혈관 곳곳으로 내보내서 에너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알부민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부민 영양제는 백날 먹어봤자 효과가 없고, 이 영양제를 통하지 않는 정말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인해서 온 에너지 흡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은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 대사산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옥살산염입니다. 대사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배출을 어떻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배출을 해주는 걸 돕는 역할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에요. 혈관 옆에 같이 다 따라 있는 게 림프관입니다. 그러면 림프관이 있으니까 림프액도 있겠죠. 혈관이 평균 5리터면 림프액은 무려 15리터나 돼요. 그러니까 3배나 많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림프액이 점점점 역할을 못하고 없어지면 아프기 시작하고 만성질환과 암과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림프액은요 순환하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이게 꼭 운동만 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박수만 쳐도 되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만 해도 림프액은 순환됩니다. 그래서 더 뛰어넘어지면 명상, 요가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이 순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엄청나죠? 이게 이제 뇌과학의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세로토닌, 뭐 행복 호르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각종 호르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주스가 합니다. 까주스, 깨주스. 그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들을 배출해낸 거를 암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걸 톡 잘라내서 암 제거하고 항암하고 방사능나서 작게 해봤더니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림프의 주머니에, 림프 주머니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이 항산화 효과들을 갖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 자연에서 온 사과, 당근, 양배추, 케일, 샐러리를 통해서 몸을 해독, 감각 콩팥을 회복시켜주니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통증도 사라지고 암도 완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기암 환자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작스럽게 아파서 갔는데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서 수술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이 와요. 왜? 한방병원 한의원 가시면 그런 분들 잘 안 받아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한약 쓰기 겁나죠. 이러든 저러든 죽으니까. 그쵸? 그 책임에 근데 소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한약사는 용감하거든요. 왜냐면은 환자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드세요라는 거보다는. 근데 제가 하는 건 자연 치유인 거예요. 착즙 하루에 드셔보세요. 500ml씩, 1리터씩, 2리터씩. 왜?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방법은 이미 오랜 동안 전해져 왔고 한약 역시 그런 순간들의 효과를 발휘한 처방이 이미 존재하고 근데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근데 한약을 쓰기 이전에 저는 이 까주스, 깨주스만으로도 림프 시스템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몸 안에 쌓인 독소 배출을 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뇌혈관까지도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진단받고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파킨슨병을 앓았던 분들도 그렇게 속도를 더디게 해준다는 약들 끊고 착즙의 효과를 보면서 다시 개선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면은 검사를 또 하니까 병원에서 놀래죠. 어떻게 된 거냐? 아무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려고 하지 않죠. 왜? 이거 제약회사가 착즙 주스 팔기 어렵거든요. 원양 빠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근데 차라리 제약회사가 대대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착즙 주스를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해요. 진짜 인류 건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한다면 근데 이거 돈 안 되거든요. 돈 안 돼요. 왜?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근데 계속 그 공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돈벌이로 따지면 항암제, 당뇨약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지 농수산물은 마진율이요 정말 5%, 10%도 안 됩니다. 근데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부터는요 기본이 50%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제품 개발비라는 게 있으니까 많게는 200%, 300%도 내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논리를 알고 산업주의 원리를 알면 내가 어떠한 원리로 내 몸을 회복시킬 것인가 해보고 자연주의, 자연치유력, 채소과일, 까주스, 깨주스 해보고 안 됐을 때 영양제 드시고 영양제조차 안 됐을 때 왜? 영양제가 한 3개월 먹으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나요. 왜 안 나겠어요? 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독성이 쌓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안 되면 저는 한약 써보고 최종 안 됐을 때 왜? 급작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술은 차후에 어느 정도 충분히 3개월 정도 몸 만들고 나서 그때 결정하셔도 좋겠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누가 억지로 절대로 환자 수술 동의서 없이 살리는 상황은 응급 상황도 누군가 보호자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하루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관점으로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자, 첫 끼의 기적 핵심은 1, 2, 3법칙이에요. 이걸 제가 앞으로
어디든 강조 드릴 겁니다. 우리 똑똑한 스푼에서 가장 먼저 이 1, 2, 3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가지 법칙 중에 커피 끊는 게 무조건 들어가요. 저는 제 예방원 환자들은 무조건 커피부터 끊고 오게 합니다. 저는 예약제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하고 오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제가 막 무조건 끊으세요 라는 건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커피는 끊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커피를 끊어왔다 하면은 한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 왜? 커피를 안 끊는다는 건 환자가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긴 한데 그게 무슨 차이야? 왜냐면 한약을 쓴다는 거는 돈을 들여서, 그래도 목돈을 들여서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건데, 유해한 요소들부터 스스로가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차단을 해놓고 온 상태에서 한약을 먹어야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한약을 쓰지. 한약을 쓰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해독하느라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달만 우선 처방을 합니다. 제 한약사가 고유하게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써도 충분히 좋아지거든요. 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없애니까. 그래서 커피가 그만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갉아먹고 있다. 저도 1년에 커피를 지금은 한번 세보면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라면도 아마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국수는 좀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국수는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많이 탄수화물 섭취를 다른 걸 안 하다 보니까, 군것질을 안 하다 보니까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먹는 정도로 족하다는 거죠. 그 맛도 즐기고 순간 뭐 좀 에너지 붐업도 되고, 그래서 자양강장제 같은 것도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매일 먹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하루에 1리터씩, 뭐 용어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2리터짜리도 팔잖아요. 대용량 싸게 해가지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커피의 부작용 치시면, 제가 3, 4년 전부터 커피에 대해서 용감하게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나서부터는 많이 정보들을 줍니다. 아직도 근데 99%는 커피의 유해성보다는 좋은 점들에 대한 PPL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면 커피를 하루 시작할 때부터 먹는 습관부터 바꾸면 2주면 분명히 몸이 좋아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까주스, 깨주스조차 안 먹어도 돼요. 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두통이 사라졌다, 변비가 좋아졌다, 비염 아토피가 좋았다, 피로가 점점점 더 개선이 됐다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불면이 개선됐다, 수면 질이 좋아졌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2개 있는 이유는 한쪽이 쉬게 해줘야 되는데, 콩팥이 위에는 또 부신이라는 장기가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가 이 장기 부신을 못 쉬게 하고, 그러니 콩팥이 부하가 걸리고, 콩팥이 부하가 걸리면 간이 다시 부하가 걸리고, 간이 부하 걸리면은 누가 최종적으로 부하 걸리겠어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 췌장이 망가져요. 위와 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속는 셈 치고라도 커피 한번 끊어보세요. 근데 커피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여러분이 커피 2주 정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커피 산업 시장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하고 내 부모님이 하고 내가 커피 사업을 하더라도 파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산업인데, 사업이고 돈벌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마나 하지 마라, 그런 거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내가 카페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 몸이 좋아져야, 또 누군가는 커피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 도덕적 관념이 아니니까요. 한 번쯤 조금 커피는 나부터 끊어보자. 그리고 주의 끊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 끊었으면 됐어요. 그걸로 족한 거지 막 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난 디카페인 먹는데, 야, 디카페인이 더 안 좋다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로 싸워봤자 에너지 낭비니까 나부터 실천해보자. 그리고 남한테 잔소리 하지 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이론을 빼고 아침 한 끼는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편은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1, 2, 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 강의 영상이 썸네일이 1, 2, 3 법칙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고유 PD의 권한이니까, 편집의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1, 2, 3 법칙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루 시작을 물로, 미지근한 물로, 음양탕, 찬물과 따뜻한 물. 이 섞을 때도 이제 대류 현상 때문에 뭐 따뜻한 물 섞고 찬물 섞어라 이런 원론적인 이론이 수천 년부터 내려졌지만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종이컵 쓰신 분도 있고 뭐 플라스틱 컵 쓰신 분도 있고 뭐 사기 그릇, 유기 그릇 쓰신 분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찬물 절반. 따뜻한 물 절반. 근데 이때 뭐 100ml, 100ml씩 해가지고 200ml가 돼서 그걸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 40ml 정도만 먹어요. 왜냐면 입을 헹구고 그 정도만 먹어도 하루 시작이 된다는 거 몸에 알리거든요. 근데 수분이 그만큼 몸에 부족할 날에는 더 먹어집니다. 실제로 몸이 50ml를 넘어서 100ml도 꿀꺽꿀꺽 넘어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육아를 신생아 때부터 5년간 옆에서 밀착마크를 24시간 해오다 보니까 아들을 깨어나서 저도 일어나면 소변을 누게 하고 그 다음 물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부족한 날에는 밤에 절대 소변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정보가 최악인 게 저는 원래 뭐 잠을 자면은 공장문이 다 닫아서 원래 소변을 안 누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딴 소리 듣고 거기에 나는 하루에 두세 번 소변 보러 가는데 나는 신장에 문제가 있나 방광에 문제가 있나 신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담이라고 듣고 와가지고 이게 아주 의대나 약대에 배운 인체생리학의 책에서 이론으로만 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현재 내 몸이 내가 그날 먹은 수분량이 많아서 배출할 게 많으면 밤에 동화 주기에 따라서 먼저 독소를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그게 불면이 난 있나 봐. 방광이 안 좋나 봐. 전립선이 안 좋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서. 그래서 저조차도 깊게 잔 날도 있고 화장실 간 날도 있고. 근데 이 어린 친구도 자라난 성장기를 보니 오줌이 노랄 때는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요. 근데 밤에 막 2번, 3번 오줌 쌀 때가 있어. 자기 전에 저녁에 물을 많이 먹은 거지. 그날 또 막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막 이런 게. 그럼 아침에 물 조금만 먹어. 이게 본능적으로 애들은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 본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게 사탕,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들 본능을 깨버리는 게 비타민C가 아니잖아요. 이게 뽀로로 비타민C는 그게 사탕이지 비타민C가 아니야. 근데 애들이 비타민C 줘 비타민C 줘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마도 그게 뭐 좋은 거라 생각하고 젤리를 주고 있고. 그래서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렇듯 사람의 몸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물을 먹어봤을 때 500ml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법칙도 없고 200ml가 적당한데 그거는 조절해서 드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CCA 주스, 까주스, KCA 주스, 깨주스 드시고 이 양은 200에서 300ml. 하루 양으로 따지면 500ml는 드실 수 있게 2번에 나눠서. 근데 이게 점점점 조금 익숙해지면 한 번에 500ml도 드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내가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잡았으면 되시면 아침에 물만 먹고 레몬수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오전 10시나 11시에 까주스나 깨주스를 드시는 루틴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10시간에서 12시간 됐을 때 살이 찌신 분들은 드디어 지방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해서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 을 받은 개념인데 여기서 간헐적 단식이 온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소식해라. 야식 먹지 마라. 그쵸? 근데 16시간이 됐을 때 이 오토파지가 가장 활성화되더라. 쓸모없는 세포들을 먹이로 삼아서 에너지원으로 쓰더라. 자가치유를 하더라. 조절세포인 T세포가 있더라. 왜? 진두지휘 감독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식세포, NK세포, 이 면역세포들을 진두지휘하는 조절 T세포가 있더라. 이것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자연치유력이고 자가치유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막 어렵게 해서 밤에는 소변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 세뇌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셔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 커피를 꺼내야 된다. 이게 1, 2,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딱 이번 강연의 한 줄 키워드는 1, 2, 3 법칙만 실천해라. 첫 끼 뭘 먹냐? 2주만 3가지 원칙. 음양탕, 미지근한 물, 까주스, 깨주스, 마지막 커피 끊기. 그렇게 2주 체험 꼭 하시고 이 영상들에도 효과 봤다. 제가 그래도 강연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제 채널도 있습니다만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은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온 채널들도 있고 뭐 안 나온 채널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상에 댓글 항상 남겨주세요. 원장님 덕분에 한약선생님 덕분에 2주만 실천했는데 좋아지셨다. 그리고 약 끊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이 소비를 부추기는 건강정보에 휩쓸리지 마시고 1, 2, 3의 법칙, 첫 끼의 기적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우리 똑똑한 스푼 채널은 참 인연이 깊어요. 처음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초창기 무렵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항상 책이 나오면 여기를 먼저, 왜냐면 제가 어딜 다녀도 PD 작가님들이 많이 바뀌시는데, 여기 PD님은 몇 년째 저랑 같이 하니까 저도 이게 더 정이 가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리고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먼저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벌써 9번째 책입니다. 누구는 뭐 한간에 그쵸, 너도 결국엔 책팔이 아니냐, 제 본업이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 책을 파는 게 제 수입원이 되겠죠. 근데 또 원래는 제가 한약 전문 약국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선 한약에 관한 책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소과일에 대한 책을 썼으면 채소과일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A 주스, KCA 주스를 이렇게 많이 알렸고 레몬수를 알렸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건 주스 사업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32살 때 죽음을 경험해 봤고, 커피 사업을 해봐서 돈을 벌었다가 건강 잃어봤고, 그러니까 돈을 추구했을 때는 결국에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가치관, 철학을 만든 거죠. 물론 제 아내는 언제 돈 벌 거냐, 언제 대출 다 갚을 거냐, 당연히 아내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9번째 책인데 종합판이에요. 첫 책인 채소과일 식재부터 완전 배출, 완치 비만, 뭐 채소과일식 레시피, 그리고 가장 또 자기계발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요거는 예스24에서 오늘의 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책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로도 또 성공한 작가가 됐고, 그리고 이 직전에 나온 필사책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까지 냈기 때문에 동화로 작가로서는 성공했죠.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을 저는 돈으로 보지 않아요. 왜? 제가 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지난 수년간 강연을 엄청 했을 거고, 그걸 통해서 팬덤을 만들었을 거고, 그 팬덤을 이용해서 또 뭔가 사업을 했을 거고, 알거든요. 저도 돈 버는 방법은 빠삭히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2-3시간씩 와서 목이 쉬도록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정하게 여러분께 찾아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정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 지난 10수년간 제가 공부해오고 임상 경험했고, 지난 8권의 책을 이 한 권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 읽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책 한 권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해 주셨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정말 더 읽기 쉽게 썼고, 술술 누가 읽어도,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리고 5장에는 한 번 더 브로그 개념처럼 5장을 아예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다 실전법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책 딱 사시고 5장만 보시고 바로 2주 실천하고 몸이 좋아지면 다시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책 읽는 방법까지 제가 들어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록을 무려 3개나 실어놨어요. 첫 번째, 제 예방원 임상경험. 왜? 아프신 분들 여러분에 대해서 여지껏 제가 한약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약을 팔면 돈 많이 벌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진을 적게 보고 좋은 약재를 쓴다고 해도 책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업 구조상. 전 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또 절감도 되고. 근데 한약을 강조를 안 해왔던 이유는 진정성을 좀 더 전 책에 싣고 싶었고,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부록에 제 예방원 임상 경험을 다양하게 좀 실었어요. 한약으로 좋아지시는 분들, 왜? 포기하지 마시라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임종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라고 넣고, 두 번째 부록에는 또 운영하고 있는 예방원 카페, 거기가 이제 3년이 넘으니까 1000일 동안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글을 올려주십니다. 정말 저한테는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 덕분에 이 GP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 중 대표적으로 6분을 또 선정해서 6명의 실천 사례, 이미 10만 개가 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임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죠. 채소과일 먹었는데 3년이 넘도록 당뇨가 뭐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콜레스테롤, 갑상선약, 모든 뭐 심장, 콩팥 그런 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분들 사례를 실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또 마지막 부로 3번째는 Q&A 20을 또 엄선했어요. 왜? 책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 안 나가면 먼저 또 Q&A 20 읽고 인식의 전환이 되게.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작가로서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1년 넘게 정말 시간이 걸렸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러한 또 제 진심과 진정성을 이해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체험단도 선정해가지고 200분 넘게 워크북이라는 이 요약집 선물로 드렸어요. 왜? 저에 대한 찐팬들이잖아요. 그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는 정말 유명인이 아니고, 저는 셀럽이라 생각도 안 하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먼저 깨우친, 알고 있는 걸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인데 그걸 실천하고 다 전파해 주신 독자분들이거든요. 우리 이 똑똑한 스푼에서도 영상 보시고 또 실천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새 또 다시 운전해서 다니는데 누군가는 매일 죽고 심지어 누군가는 하루에 30분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인천 송도 사는데 인천대교가 보이거든요. 이제 월세 살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책을 보시고 실천해 주시고 그런 분들께 워크북, 그분들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거고, 초판본에 한해서 더 한번 앞서 제가 강연에서 강조드렸던 까주스, 깨주스 레시피 엽서, 그리고 2주 플래너, 이게 다 돈이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인쇄물이 더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초판으로 선물로 드려요. 초판이 제가 보통 빨리 나갑니다. 보통 요새 작가들 기본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2,000부, 안 되면 뭐 1,000부도 찍어요. 500부 찍고 그 정도로 책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 책이 30만 부가 넘게 나간 건 효과가 인정이,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긴가민가, 주스 먹으면 혈당 오른다는데, 간하고 콩팥이 안 좋다는데, 아직도 난 영양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아직도 검사에서 못 벗어나 수치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저는 이번엔 과감히 말씀드려요. 이 책 한 권은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분명히 가족들 전체의 삶이 달라질 거다.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네, 약 끊고 뭐 자연 치유하고 주스 먹는다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다 실천해 와 주신 분들이 바로 제 구독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명확하게 실었다. 하루에 500ml, 최대 2리터, 어떻게 먹을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실천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에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크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도 사람이 자기만 잘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행복한 법을 알았어. 우리 아내랑 아들이랑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은 결국엔 나누고 전파하고 봉사하고 다 같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평화가 좋지. 싸워서 뭐 하려고. 싸워서 뭐 하게요. 죽기밖에 왜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도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제 책에 들어서면에 이런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다 보면 창문에 구멍이 뚫린 거 발견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지? 창문 깨지는 거 아니겠지? 그게 이제 브리더 홀이라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해요. 그게 있어서 삼중창이 압력이 유지가 되고 서리가 안 서려서 밖을 볼 수 있는 거고, 깨졌을 때 더 바깥 외부 창문만 깨지게끔 그 기압차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것처럼 창문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아니고 그 숨구멍이 있었을 때 더욱더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삶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나는 소중해, 나는 의미가 있어, 난 특별해야 해, 난 우주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강박을 갖고 대하는 목표가 아무리 달성돼도요 더 높은, 왜? 비교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행해요.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짜리, 1000억 벌면은 1조짜리.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죠. 욕망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삶을 좀 가지셔라.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늘 또 그냥 채소갈식. 왜?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육류가 뭐 더 좋습니다, 카니보어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삶 전체를, 우주 전체를, 지구 전체를. 그러면 진실은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첫 끼의 기적, 이렇게 책을 강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만큼 제가 여지껏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 효과를 분명히, 왜? 저를 모르신 분이 더 많죠. 대한민국 그 책 구독자, 그 책을 사실 수 있는 대상으로 하면 30만 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100만 부
100만 부. 100만 부 되면은 저 기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부 정도가 되면 저도 대놓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런 거 그리고 기부 얼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또 물론 선행은 모르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김장훈 선생님처럼 전세 살면서 200억 기부하는 그런 거 많이 알려줘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60이 됐을까지 살아있으면 저희 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년이 돼갈 나이고 저 아내랑 약속한 게 기부하자. 재산 기부하자.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부터 모아라. 저희 아내가 아주 고도의 저를 조련시키는 약속을 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하고 또 즐겁게 제 10번째 책이 나왔을 때 또는 제가 60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강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